네,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다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다행히 이제 나흘째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 국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. 네, 국내 확진자는 모두 8,413명입니다. 어제 하루 93명 증가했습니다. 사망자는 84명으로 치명률은 1%입니다. 중증인 환자는 82명입니다. 완치된 사람들은 1,500명을 넘어섰습니다. 오늘 대구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에서만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또 다른 4곳의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노년층이 대거 모여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데요.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한 명이 걸리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. 또 이곳에 있는 노년층은 기저질환이 대부분 있어 기저질환 증상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이 가려지기도 합니다. 따라서 코로나19에 걸려도 초기 증상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당국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코로나19 위험 집단시설로 여기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대구의 5곳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. 오늘 집단 발병지 중 한 곳인 분당 재생병원의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. 문제는 분당 재생병원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재한 수도권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. 그 간담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에서 열렸는데요. 간담회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 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의 병원장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어떤 당부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. 그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직원 8명이 그 분당 재생병원장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그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. 특히 분당 재생병원장의 착용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.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도 부처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.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정상은 물론이고 정부 주요 인사들의 확진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란에서는 보건부 차관과 수석 부통령, 장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 이탈리아에서는 집권당 대표와 하원 의원 1명이 감염됐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정말 이렇게 좀 삽시간에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한 곳이 아닌가 더더욱 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코로나19 공포가 주식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하락세라고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5% 가까이 급락해 1,600선도 무너졌습니다. 그 1,600선이 무너진 건 10년 만인데요. 코스피는 81.24포인트 내린 1,591.2로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도 29.59포인트 내린, 그러니까 6% 가까이 내려서 485.14로 종료했습니다.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포가 시장을 잠식한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넘게 올라서 달러당 1,245.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나라 밖 사정도 한번 좀 알아볼까요?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가 벌써 3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. 네, 맞습니다. 그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가 그 3만 1,000명을 넘어섰는데요. 사실 그 3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달 20일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25일 만입니다. 그러니까 무려 한 달이 안 됐는데요. 그야말로 확산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. 그 사망자는 2,500명을 넘어섰습니다. 그 이탈리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그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베르가모라는 도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베르가모라는 도시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4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요거를 이제 날짜별로 따지자면 하루
하루 평균 55명이 사망한 거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30분에 한 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. 그리고 그 이제 현재 영안실에 병원의 영안실이 부족해서 그 베르가모 지역,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성당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역 신문에 보면 이제 부고면을 실잖아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유명 인사들 위주로 부고면을 신는데 이탈리아는 일반인들도 많이 신는다고 해요. 그런데 평소에는 한 1, 2페이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망자가 급증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. 그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져서 이제 병실에서 혼자 이제 쓸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. 가족과 헤어진 상태에서요. 그래서 좀 신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환자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제 간호사가 그 중요한 순간을 포착을 해서 이제 환자의 그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가족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의 입에 가져다 대면 환자가 이제 유언처럼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베르가모의 한 의사가 한 말이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이탈리아 베르가모와 그 중국의 우한은 전 세계의 실험실이 됐다.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.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. 이런 내용을 남겼는데요. 사실 그 초기 대응 실패가 이탈리아에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고 특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부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직시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. 중국 이제 그다음 이탈리아고 그 다음으로 또 심각한 곳이 이란이잖아요. 이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이란도 심각한데요. 이란은 확진자가 16,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,000명에 육박합니다. 그런데 앞으로 2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왜냐하면 현지 시간 19일부터 앞으로 2주간 그 이제 이란에서는 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. 왜냐하면 그 이란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역법에 따라서 새해가 3월 20일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2주간 보통 중국의 춘제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이때 일어나는데 이제 이란 당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면 이게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. 그것을 무척 우려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난 1, 2월 중국의 춘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때도 그 중국 우한에서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었고 춘제 때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. 중국 당국이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사실 지켜지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현재 그 이란이 마치 중국의 상황과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노루즈 기간, 그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제발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란 사법부는 수감자 8만 5천 명을 3주간 일시 출소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교도소 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. 알겠습니다. 세계 각국으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는 만큼 해외 영유입 차단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